반갑습니다. 확신의 1등급 영어 우민경입니다. 2025년 10월 고3 학평 영어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전 모의고사, 올해 모의고사가 모두 끝이 났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0월 모의고사 이제 난이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매년 그래요.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막 기를 죽이는 어려운 난이도를 출제를 하기보다는 좀 평이한 편으로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도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중에서 또 중하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답률이 보여주고 있죠. 이제 정답률로 조금 올해 시험 6평, 9평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정답률이 20% 문항이 2문항, 그리고 이제 30%대가 1문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6평보다는 어렵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9평은 어렵게 여러분이 느꼈던 시험이기 때문에 9평보다는 쉬운 그런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평보다는 어렵지만 9평보다는 쉬웠던. 네,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좀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그래서 대부분이 컨디션에 문제가 없었다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은 9월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다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컨디션 문제라던가 또 다른 문제가 뭐 유독 문제가 안 풀리는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10월 모의고사에 너무 자만하지는 말고, 내가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진 말고, 어쨌든 9월과 비슷하게 수능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9월에 이 점수에 기반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학습 방향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기는 하지만, 이제 실전 모의고사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출제한 아주 훌륭한 퀄리티의 이제 실전 모의고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점들을 문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함축의미가 또 오답률이 높았었는데요. 이제 전체 밑줄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주제를 파악하듯이 글을 읽어서 주제를 나타내는 선지를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3번이 정답이었는데 5번을 고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려서 답이 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형태. 일부 오답으로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내는 형태, 그런 것들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지가 까다롭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선지를 정확하게 걸러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가 틀려서 답이 될 수 없는 거, 그런 선지들 잘 걸러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돼야 앞은 맞고 뒤에가 틀렸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법 29번이 이제 위치를 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정말 얘는 빈출 포인트지. 위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와야만 해. 완전한 절이 오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사와 관련된 포인트들 좀 다 정리를 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what 있죠. 우리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불완전해야만 해. what인데 뒤에가 완전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관계 부사들 있지? where, when, why, how. 뒤에가 완전한지 판단하셔야 되고, 불완전하면 틀린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전치사 플러스 위치도 뒤에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들은 정말 빈출 포인트고 선지 하나에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법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앞에서는 제한 얘기를 했는데 the reverse, 이 부분을 기점으로 이제 반대, 공개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됐었죠. 그래서 요거 잘 봐주시고, reverse는 정반대가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서 제한, 그 다음에 이제 공개로 바뀌었던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에서 31번 같은 경우는 이 31번 빈칸에 들어갈 이 그 직접적인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던 게 빈칸 뒷문장이었는데, 뒷문장에 이런 표현이 쓰여 있었어요. It follows that, 이런 표현이 있었어. 근데 이게 이 대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결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단서로 작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33번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자체가 세네 줄이 됐어요. 그지? 그러니까 빈칸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 빈칸 문장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우리 좀 교훈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onceive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가 은근히 많았기 때문에 요 어휘 좀 잘 기억해 둡시다. conceive, 상상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fail at은 이제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어서 이제 부정 표현에 해당됐다라는 거. 요런 거 좀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 보시면은 이제 36번이 굉장히 어려웠잖아. 일단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겁먹지 말고 내가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이제 명시적인 단서들 그냥 좀 그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것들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특히나 이제 서치 명사. 서치 명사, 디스 명사, these 명사 같은 거는 이 명사가 앞에 언급돼야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치? 그니까 그러한 명제들이라서 이 such propositions 이렇게 받아주려면은 명제 얘기 뒤에 이 표현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this is puzzling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라는 거는 앞, 뒤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겠지. 앞에는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7번은 이제 내용적인 연결이었습니다. 보통 순서 문제가 하나는 명시적인 단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하나는 해석을 통해서 내용적인 연결로 찾아줘야 되는 것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미디어가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었는데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 얘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그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long-term effect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흘러갔던 부분이었고, 자 문장 삽입 보면요, 이제 38번은 이제 주어진 문장 안에 but이 있었어. 요거 진짜 잘 풀어줘야 돼요. but이나 however 이렇게 역접의 연결사로 주어진 문장이 시작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잡아보고 가는 거야. 번 문장 안에 인간 행위자가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앞에는 인간 행위자가 플러스고 그 뒤에는 마이너스겠지? 그리고 그 지문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되는 그 구간에다가 이 문장을 쏙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39번은 instead란 연결사. instead나 rather라는 연결사 앞에는 반드시 부정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instead가 주어진 문장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나왔던 문제처럼 지문 속에서 번호 달고 instead 나왔는데 앞에 부정 표현이 없다. 그럼 단절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40번 요약문 문제. 요약문의 그 오답률이 계속 좀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약문을 해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요약문만 잘 읽어도 선지를 걸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번 게 그랬잖아. 요약문에서 읽었을 때 영화랑 그 법이었죠? 법의 공통점 얘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차이점이 있다 이랬어. 그리고 영화는 감정을 confront한대. 감정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대. 법은 감정의 리밋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랑 대조가 되어야 하니까 이 요약문 안에서의 논리만 봤어도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의 반대가 감정에 제한을 두는 거지. 그러니까 부여한다라는 맥락의 단어를 골랐어야 돼서 선지 3개로 추릴 수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약문 해석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affect라는 이 단어가 명사로 정서, 감정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문항별로 이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수능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형광생들 보면은 조금 이제 무기력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내가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해봤자 이런 생각,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30일 정말 30일도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내 최소로 잡아볼게. 내가 이 남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진짜 영어 공부 해가지고 한두 문제를 지금보다 더 맞춘다고 생각을 해봐. 뭐 3점을 더 맞춘다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그 3점이 여러분 등급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78, 82, 1 이건 등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평가고 영어는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라도 진짜 뭐라도 했을 때 그 한두 문제가 등급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죠? 뭐 2점, 3점이 등급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의 대학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바뀔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우리 한두 문제 더, 몇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목표도 그렇거든요. 모토도 그렇거든요. 진짜 수능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그래. 후회가 없이 하자. 그러니까 미련이 남지 않게 후회 없이 하자가 제 인생의 모토예요. 여러분도 이 기간에 여러분이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는데 덜 해서 원하지 않는 점수를 받으면 여러분이 미련이 계속 남을 거야. 내가 그때 좀 더 할 걸.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내가 조금 더 했으면은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미련이 남을 거야. 근데 내가 정말 이 남은 기간 진짜 불태웠어. 원 없이 후회 없이 했어. 그러면 그 점수가 뭐 실전에서 내가 조금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했으면 그 점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수용할 수 있게 돼.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점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려는 이제 그 트라이를 하겠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 알기에 점수가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그 미련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대학을 뭐 갔다라고 쳐도 그때 내가 진짜 좀 더 해볼 걸. 이게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막 10년이 지나도 30대가 됐을 때 후회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되는 선택을 하겠지만 너무 미련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가 정말 미련이 남지 않게끔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너무 먼 미래면은 안 와닿잖아. 근데 너무 가시권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면 정말 가시권이잖아. 너무 이게 지겹다라고 해도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기간 1년, 2년 더 하고 싶지 않으면 정말 이 기간 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단어는 정말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모 조금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뭐 100점 나왔다, 뭐 90점 후반대 나왔다 해가지고 영어를 놓는 순간 여러분 수능에서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구모 혹은 그 근처에 난이도로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신모 점수에 안주하지 마시고 수능 보는 전날까지 꼭 매일매일 단어 외우는 것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평가원 기출 이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3개년 기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원이 주제 문제를 내고 빈칸 선지를 내고 순서 삽입 그런 근거로 삼는지 다시 한번 패턴을 익히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실무의 용도는 시간 배분, 실전 연습일 뿐이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실무를 푼다라고 해서 내 영어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실무를 풀고 오답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 실무에서 틀렸던 문제 오답 그리고 몰랐던 어휘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 순서 전략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다음 모의고사를 풀어도 크게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는 실전 연습을 하는 용도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못 풀었다라고 해서 그거에 막 찝찝해할 필요도 없고요. 많이 풀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무를 풀었으면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오답. 몰랐던 어휘는 다 정리해서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틀렸던 문제는 내가 왜 틀렸는지 꼭 고쳐보고 어떤 근거로서 풀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매력적인 오답은 이제 선지 소거하는 그런 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략 점검을 하는 거야. 내가 실전에서 듣기 문제를 풀 때 이렇게까지 했더니 좀 안 되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전략들을 점검하는 거거든. 실전 연습을 계속하면서 디벨롭을 하는 거야. 내 전략에 대한 그 점검, 디벨롭을 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는 양보다 질 요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후회 없이 남은 기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이제 뭐 총평 해설 강의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 이제 수능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미련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날 정말 마음 편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